안녕하세요. 아동 코칭 전문가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도미안 교수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가기 싫어하는 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 문제가 무엇일까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가끔씩 울고 들어오거나 엄마 나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 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시잖아요. 또 잘 다니던 아이가 어린이집을 안 간다 하면 그것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하는 여러분도 혹시 우리 아이가 또 가기 싫어하면 어떡할까 염려도 되실 테고, 그리고 또 며칠 갔다 오고 나서 안 가려고 하거나 또는 어린이집에서 엄마하고 떨어지기 싫어하면 굉장히 난감하시고 염려가 되실 겁니다. 그 이유는 3월이 되면 아이들이 담임쌤도 바뀌고, 또 일부 아이들은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거나 유치원으로 가거나 옮겨갈 수도 있고, 혹은 학급이 또 바뀌면서 원이 좀 큰 경우에는 같은 교실에 있던 아이들이 또 다른 반으로 가게 되거나 하면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되고 새로운 선생님 때문에 아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가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엄마랑 또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아이들은 가기 싫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이가 가기 싫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아이가 굉장히 낯선 장소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불안해하고 가기 싫어하는 경우, 그 경우에 좀 어떻게 아이를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일시적으로 가기 싫어하는 경우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동생이 생기거나 혹은 또 뭐 여름철에 휴가를 갔다 오거나 또 엄마가 어떤 이유로 함께 있거나 혹은 아이가 또 몸이 좀 불편해서 어린이집 가는 것이 힘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귀찮기도 하고, 혹은 뭐 가끔 괴롭히는 친구가 있거나 이런 이유로 일시적으로 좀 가기 싫어하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너무 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이도 그전에 어린이집에 잘 갔었는데 어느 날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특별활동을 하는데 선생님이 너는 동생 반에 가야 되겠어 이런 얘기를 듣고 자기가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께 가서 물어봤더니 아이가 이렇게 다른 친구하고 둘이서 계속 떠들고 집중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활동 선생님이 아이에게 너 자꾸 떠들면 너는 동생 반으로 보내버리겠어 이렇게 하니까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자기가 잘 못했어 선생님이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나는 그 특별활동 잘 못하니까 나는 안 갈래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한번 지켜봐주고 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잘 해소가 돼서 아이가 다시 잘 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일시적인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이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어떤 이유 때문에 아이가 가기 싫어하는지 그 원인을 먼저 규명하시고 그 원인에 대해서 선생님과 협조해서 또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때도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부모님이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어떤 원칙을 가지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아이가 가기 싫어하니까 그래 오늘은 쉬어 이렇게 해버리다 보면 아이가 정말 꾸준히 열심히 다녀야 되는 우리 학교 생활이라든지 또 뭐 더 커서는 직장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거나, 또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적응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이에게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낯선 환경을 두려워하는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엄마가 어떻게 좀 해야 될 것이며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적응 훈련을 해야 될지 솔루션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에서 우선 첫 번째는 엄마의 태도입니다. 사실 아이가 어린이집에 잘 다닐 수 있느냐, 가기 싫어하는 아이가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은 바로 주 양육자인 엄마의 태도입니다. 그럼 엄마가
저도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원장으로 있으면서 보면 엄마 중에는 굉장히 의연하게 아이를 잘 두고 어린이집을 신뢰하면서 믿고 맡기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 어떤 엄마들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아이를 잘 맡기지 못하는 이제 그런 엄마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엄마가 먼저 아이에게서 분리되는 연습이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엄마가 처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때 자기가 불안한 거죠. 내가 계속 아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이 어린이집이 과연, 혹은 요즘 뭐 뉴스에도 안 좋은 뉴스, 아동학대라든지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막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 맡기면 괜찮을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를 보내게 되면 아이는 본능적으로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나에게 뭔가 여지를 주는구나. 엄마도 나를 이렇게 보내면서 미련을 가지면서 보낼까 말까 막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면 아이도 갈까 말까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물론 보내기 전까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적정한 연령인지 아이가 발달 단계가 돼서 충분히 보내도 괜찮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좋은 어린이집인지 어떤지 이런 판단은 당연히 선행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충분히 결정이 됐고 내가 어린이집을 보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등원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 엄마도 그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의 준비가 먼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분리한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미 결혼을 하셔서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도 이제 가정에서 보호받다가 아이가 만 2세 뭐 영아반에 갈 수도 있고 유아반에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더욱더 이제 걱정인 연령은 아주 어린 영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 1세부터 보낸다. 그러면 이제 더욱더 걱정이 많이 되시겠죠. 그럴 때 이제 엄마가 먼저 심리적으로 분리되는 이 상태를 자기가 수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괜찮아. 어린이집은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야. 이렇게 딱 마음을 결정을 하시고 딱 그냥 정말 아이를 딱 맡기는, 이것이 정말로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이를 맡기고 어린이집에 갔죠.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아이들은 다 적응하고요. 또 엄마가 가고 나면 아이들은 정말 잘 놀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원장을 하면서 지켜보면 아이가 정말 문 앞에서 엄마와 이별식을 정말 유난히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막 엄마 갈 때까지 막 정말 눈물, 콧물 막 다 흘려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우리 애가 정말 적응이 잘 안 되나 봐 하고 이제 막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딱 가죠. 근데 너무 신기하게 엄마가 딱 사라지고 나면 진짜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딱 교실에 들어와서 너무 명랑하게 잘 노는 그런 아이들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는 오히려 엄마가 굉장히 나와 이렇게 헤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불안해하니까 나도 좀 예의를 갖춰서 아쉬워하는 그런 장면을 좀 보여줘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이들과 적응을 잘하고 잘 어울리고 교실에서 생활을 잘하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의외로. 그런데 엄마하고 헤어질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 아이가 하루 종일 진짜 잘 놀고, 그리고 엄마가 딱 들어오잖아요. 하원하러 아이를 데려오면 그때 막 또 우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선생님들도 너무 놀라운 거죠. 어머, 진짜 쟤는 하루 종일 너무 잘 놀아놓고 하루 종일 운 아이처럼, 하루 종일 불편해했던 아이처럼, 야, 연기를 해도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하지? 이렇게 보여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물론 아이들마다 다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그런 아이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70~80% 이상의 아이들은 다 잘 보낸다 라는 것이고요. 처음에 적응이 조금 어려워도 잘 지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 아이가 친구들이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선생님도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 또한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아이가 생각하는 어떤 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좀 해보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주 어린 영아의 경우에는 여러분의 조금 민감성을 발휘하셔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아이가 나와 있는 것이 좋아서 그런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찰하시는 거 그렇게 하시면서 그래도 여러분이 아이가 점점점 조금씩 더 적응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이를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린이집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아이에게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적응 훈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적응 훈련은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등원전 준비입니다. 등원전 준비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에 오기 전부터 기분이 좋지 않다? 그럼 당연히 어린이집에 오기 싫겠죠, 그죠? 그래서 아이가 어린이집에 잘 올 수 있도록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어렵다면 일찍 재우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대부분 다 그렇긴 한데요. 어딘가에 일찍 간다는 게 우리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죠. 그래서 좀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면 아이가 밥도 먹고 준비도 넉넉히 하고 TV도 뽀로로도 좀 보고 이렇게 이제 좀 갈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엄마가 쉬는 날에는 엄마가 쉰다 하면 아이가 가기 싫잖아요. 그래서 쉬는 날도 막 쉰다고 소문내지 마시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집에서 출발할 때 이미 아이가 가기 싫어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물론 여러분이 이제 출근해야 되고 되게 바쁘고 막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가기 싫어한다 하면 되게 난감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가급적 그냥 일단은 와야 되겠죠, 어린이집으로. 근데 이제 그런 증상들이 있기 전에 미리 시간이 좀 있을 때 혹시라도 이렇게 저녁에 엄마 나 내일 어린이집 가기 싫어, 난 어린이집 가기 싫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시간이 조금 있을 때 아이하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미리 여러분이 이야기를 아이에게 충분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는 6시에 퇴근하고 너를 데리러 올 거야.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가 잘 있으면 엄마는 반드시 돌아온단다. 그래서 너를 데리러 온단다.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신을 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별의식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별할 때 잘 갔다 와, 하이파이브 이런 거 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만의 어떤 구호,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윙크를 하셔도 좋고 스킨십을 하셔도 좋고 오늘 또 짱 뭐 이런 거 하셔도 좋고요. 저는 하이파이브를 많이 했어요. 오늘 또 화이팅 아들 화이팅 짠짠 뭐 이런 거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만의 그런 이별의식을 정해서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아이를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적응시간 늘리기입니다. 어린이집에 이제 처음 가면 어린이집에서 이제 시간을 처음 점차적으로 한 달 동안은 적응기간이라는 시간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1시간 있다가 그 다음에 2시간 있다가 뭐 이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시간을 늘려가는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적응 기간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점차적으로 늘리고 또 새로운 친구도 조금씩 알아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아이하고 헤어질 때 있잖아요. 그때 엄마가 아이에게 10분만 놀아봐 하면 아이는 계속 엄마 눈치 보고 한번 쳐다보고 엄마 있나? 두리번 살피고 엄마 있네? 하고 이제 또 놀다가 혹시 엄마 가버릴까봐 걱정되니까 또 쳐다보고 막 그런 행동을 해요. 그래서 엄마는 여전히 있구나 하고 안심을 하고 친구랑 놀고 있는데 엄마가 도망가듯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굉장히 충격을 받잖아요. 그리고 엄마를 믿을 수 없겠구나. 내가 여기서 잘 놀면 엄마는 숭 사라져 버리고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는 계속 마음이 불편하니까 계속 엄마 눈치를 보는 거죠. 엄마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갈 때는 반드시 간다고 이야기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지금 갈 거야.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충분히 놀고 있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혹시라도 아이가 아직 적응이 잘 안 되고 원래 가기 싫어했던 아이인데 왔어요. 그리고 나는 가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미리 이야기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아이가 아직은 어린이집에 완전히 적응이 안 되고 그리고 나와 떨어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이가 떼를 쓰거나 뒤로 들어놓거나 엄마하고 막 같이 갈래 하고 몸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이 꼭 잘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물론 선생님들도 다 알아요. 알지만 혹시라도 선생님이 미처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미리 부탁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지금 갈 거예요. 출발할 거니까 선생님이 아이를 잘 잡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 아이를 선생님이 꽉 잡으면 엄마가 떠나도 들어눕거나 뒤로 까당하거나 위험한 상태가 안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당당히 나가셔야 돼요. 가실 때 너무 미련을 두고 오랜 시간 끌면서 갈게, 안녕, 아이고 마음이 안 놓이네, 아이고 걱정돼. 그러면 아이는 그거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호하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엄마는 갔다가 올 거야. 네가 잘 놀고 있어? 엄마 지금 가? 잘 있어? 하고 가시는 거예요. 당당히. 몰래 사라지는 거 안 된다 라는 겁니다. 다음은 엄마가 하원 후에 이제 아이를 데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다시 만났을 때 아이를 엄청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야, 네가 오늘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서 너무 생활을 잘했어. 야, 진짜 훌륭하구나. 아, 진짜 잘했어. 이렇게 충분히 인정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아이에게 이 어린이집에서 있은 일이 내가 정말 잘한 일이다 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점점 더 적응을 잘하게 좋아질 거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 나 선생님 정말 무서워, 선생님 싫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덩달아서 그래 내가 생각해도 선생님 별론 것 같아, 그 어린이집 별론 것 같아 하시면 이제 아이는 아, 이참에 안 다니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 선생님이 어떤 면에서 무섭게 느껴져? 선생님은 너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잘 보호해 주려고 노력하고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 이렇게 아이에게 선생님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이의 이야기에서 정말 뭔가 긍정적이지 않은 어떤 면들이 보인다면 그건 이제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엄마가 어떤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교사를 바라본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 전제는 내가 이 어린이집을 아이를 계속 보낸다고 하면 나도 선생님을 긍정적 시각에서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우리 아이가 또 적응하는데 잘 다니는데 도움이 될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하루 종일 어떻게 보냈는지를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반찬 뭐 나왔어? 이런 것만 묻지 마시고 오늘 즐거웠던 일은 어떤 거야? 친구와 어떻게 놀았어? 어떤 놀이가 좀 재미있었을까? 이렇게도 이제 질문을 해보시고, 요즘 어린이집에서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놀이가 아이가 집에서까지 확장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놀이의 흐름을 연결해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어린이집에서 어떤 놀이를 했을까 하고 집에서도 같이 그런 놀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럼 그 다음날 어린이집에 가서 그 놀이가 또 확장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놀이 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때 어린이집에서 즐거웠던 어떤 기억들이 계속 이어지면 어린이집을 좀 더 잘 갈 수 있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고려할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힘든 아이들 있잖아요. 물론 아이들마다 기질의 차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가 어린이집에 처음 가게 되거나 낯선 환경에 가게 되면 다 적응하기가 어렵고요. 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울거나 엄마하고도 잠시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울고 이런 것을 우리는 분리불안이라고 하진 않고 집에서도 왜 엄마가 막 정말 쓰레기 버리러도 못 가고 주방에서도 쫄쫄쫄 따라다니고 계속 너무너무 불안해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도 이런저런 방법을 다 해봐도 진짜 어려운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가능하다면 집에서 아이를 조금 더 돌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회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교육적으로 뒤처지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 때문에 강요해서라도 계속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하시겠지만 너무 그렇게 극심한 경우에는 아이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아이가 조금 더 자랄 때까지 있어보자 하고 집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적응이 어렵거나 잘 안 가려고 하는 아이, 또 잘 다니다가 적응이 어려운 아이, 이런 아이들이 계속 재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어린이집의 도움을 받으면서 옆에서 잘 관찰하시고 또 아이를 지켜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가기 싫어하는 아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미양TV 도미양 교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